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람의 유전 문제풀이 11번부터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북 11번 문제 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1번 문제. 다음은 사람의 유전 형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혁을 결정하는 두 개의 유전자, 우리 두 개의 유전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인자 유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각각의 대립 유전자는 라지 A와 스몰 a, 라지 B와 스몰 b라고 하는 대립 유전자를 가진대요. 기억의 표현형은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의 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립 유전자가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가 하나도 없는 경우인 0부터 모든 대립 유전자가 대문자인 4가지, 총 5가지의 표현형이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대립 유전자의 수가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니은은 대립 유전자 H와 H 스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더 이상의 문장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우성과 열성이 분명하다는 것은 어떤 것이 H가 우성인지 H스타가 우성인지 H가 열성인지 H스타가 열성인지 우열관계가 분명할 때 그것이 결정될 수 있겠죠. 이것이 분명하다고 판단이 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H가 우성인지 H스타가 우성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자료만 준 것으로 보아서 나머지 정보는 여러분들이 다른 정보를 이용해서 파악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림 가는 남자고 그림 남자 P, 그림 나는 여자 Q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일부 염색체와 유전자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보니까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이렇게 남자는 둘 다 E형 접합성으로 되어 있고 니은에 관한 유전자도 H와 H스타로 E형 접합성으로 되어 있죠. 여자는 보니까 라지 A와 라지 A에 관해서는 동형 접합성이고요. B는 E형 접합성, H는 E형 접합성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P와 Q 사이에서 스몰 a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스몰 a 동그라미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이 최대 6가지의 표현형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억과 니은에서 이들 사이에 조합될 수 있는 유전자형의 조합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거기에서 기억에 관해서는 몇 개의 표현형, 니은에 관해서는 몇 개의 표현형이 나타나는지 전체 경우에는 최대 6가지가 나타나려면 우열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나타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겠죠. 자,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 쪽에서부터 볼까요? 아버지는 모두 E형 접합성이죠. 지금 E형 접합성인데 이렇게 나타냈어요. 라지 A, 스몰 a는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라지 A 하나, 스몰 a 하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B는 H와 함께 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BH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스몰 b와 H 스타가 함께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죠. 어떤 표현법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어머니는 A에 관해서는 동형 접합성이었죠. 그리고 B에 관해서는 E형 접합성, H에 관해서 E형 접합성이었는데 B와 H가 함께 있었고 B와 H 스타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 염색체에 같이 있는 두 유전자는 함께 유전되는 경향이 강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겠어요. 자, 이때 이제 모두 다 감수 분열을 하게 되는데요. 감수 분열을 하게 되면 라지 A나 스몰 a 중에 하나를 물려주겠죠. 그리고 BH나 스몰 BH 스타 둘 중에 하나를 물려줄 겁니다. 어머니는 라지 A만 있으니까 라지 A만 물려줄 거예요. BH나 혹은 BH 스타 중에 하나를 물려줄 겁니다. 그럼 아버지는 경우의 수가 여기에서 경우의 수가 2가지, 여기에서 경우의 수가 2가지니까 총 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 텐데 어머니 같은 경우 여기서 경우의 수가 1가지, 여기서 경우의 수가 2가지니까 총 2가지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아래쪽에다가 그것을 한번 표시를 해보면요. 자, 이렇게 감수 분열이 이루어져서 4종류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고 2종류의 생식세포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4가지의 정자와 2종류의 난자가 서로 수정을 해서 수정란을 만들게 되면 자손이 태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A에서 나타낼 수 있는 표현형이 총 6가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난자와 아버지의 정자가 어떻게 조합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조합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표현은 요 H와 H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니은에 관한 표현형을 의미하는 거죠. 우선 유전자요. 니은의 유전자형입니다.
니은의 유전자형을 우선 판단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여기는 4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엄마가 라지 A와 라지 B를 주니까 대문자로 표시되는 거 2개 줬어요. 그죠?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라지 A와 라지 B를 주니까 대문자로 표시되는 거 2개 준 거죠. 이 2개가 합쳐져서 4라는 숫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난자에는 대문자가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2개와 하나가 합쳐져서 3개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자 봅시다. 우선 기억에 관해서는 가장 적은 것은 1부터 가장 많은 것은 4까지 가능하죠. 어찌됐건 1과 4, 1과 2 이런 것은 다 서로 다른 표현형일 거예요. 그러므로 1, 2, 3, 4 네 종류의 표현형이 가능합니다. 이 H-2와 얘는 이 부분이 같죠? 니은에 관한 유전자형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똑같은 표현형을 나타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요거는 똑같죠? 요거는 똑같은데 요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H-라고 하는 것이 H보다 우성이라고 한다면 얘도 우성 표현형이 나타나고 얘도 우성 표현이 나타나니까 똑같은 표현형이 나타나겠죠. 만약 H와 H가 H-에 대해서 우성이거나 혹은 H와 H- 사이에 우열관계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둘 사이에는 서로 표현형이 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얘하고도 지금 동일하죠. 그러므로 우선 얘 한 종류, 우선 첫 번째 얘의 표현형이 나타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똑같으니까 두 번째 표현형이 나타날 수 있고 지금 요 경우가 한 가지는 있으니까 3가지 나타날 수 있고요. 요 경우를 볼 텐데 여기도 다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죄송합니다. 얘네들도 비교해 봐야 되죠. 요거 똑같으니까 요쪽을 봐야 돼요. H가 만약 H-에 대해서 우성이라면 이 두 가지는 동일한 표현형이 나타나겠죠. 근데 H-가 H에 관해서 우성이라고 한다면 얘는 우성 표현형, 얘는 열성 표현형이 나타날 테고요. 둘이 만약 동일한 우열관계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과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전자형에 따라서 다 표현형이 다르니까 서로 다른 표현형이 나타날 겁니다. 그럼 다시 지우고 정리를 한번 해보죠. 우선 4자리는 하나밖에 없고요. 3자리 중에 얘네는 무조건 똑같은 표현형이 나타나고 H-가 우성이라면 얘까지도 H가 우성이라면 얘까지도 다 동일한 표현형이 나타날 거예요. 여기서도 요렇게 동일하게 묶어서 하나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는 나타나고 얘네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H가 우성이면 얘가 여기에 묶여서 표현이 나타날 테고요. H-가 우성이면 얘가 여기에 묶여서 같은 표현형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아까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최대 6가지라고 했죠. 6가지가 되려면 지금 4개밖에 없으니까 얘네와 얘네도 다른 무언가와 다른 표현형이 나타나 주어야 됩니다. 그 말은 H-와 H-가 달라야 되고 H-와 H-가 서로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해보자면 H, H, H-, H, H- 이 3가지가 모두 다 서로 다른 표현형이 나타나야 한다. 그 말은 우열관계가 불분명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바로 이 6가지라는 정보를 줌으로써 이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지를 이 문제에서는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자, H, H, 이것은 모두 표현형이 서로 다르다는 정보를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P와 Q 사이에 A가 나타날 때 6가지다. 그러면 기억과 니은의 표현형이 모두 Q와 같을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보죠. 자, 여기에서 Q와 같다는 것은 아버지와 같다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어머니와 같은 것을 말하죠. 어머니와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는 몇 개 있어야 돼요. 대문자는 몇 개? 어머니도 3개 있으니까 아이도 3개 있어야겠죠. 그리고 어머니와 니은에 관해서는 유전자형이 같아야 니은에 관한 표현형도 동일하죠. 그러니까 H, H-여야 돼요. 전체 경우의 수가 8가지인데 그것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가 2가지니까 우리가 8분의 2 약분하면 4분의 1이라는 값을 뽑아낼 수 있게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11번의 문제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12번 문제는 다음은 사람의 유전형질 가에 대한 자료라고 나와 있어요. 가는 상염색체에 있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서 결정이 되며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지금 보면 A, B, C가 있습니다. 만약 A와 B만 있다라고 한다면 A와 B가 서로 대립하는 단일 대립이 될 텐데요. 지금 세 종류가 있기 때문에 A와 B도 대립하게 되고 B와 C도 대립하고 A와 C도 대립하니까 대립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것을 복대립이라고 우리가 불러줬습니다. 유전자형이 BC인 아버지와 AB인 어머니 사이에서 기억이 태어나는데요. 이 기억이 가에 대한 표현형이 아버지와 같을 확률이 4분의 3이래요. 이 확률이 4분의 3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유전자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래쪽으로 넘어가서 이 부분을 보시다. 아버지가 B씨고 어머니가 AB예요. 아까와 같이 감수 분열하게 되면 지금 아버지도 E형 접합자고 어머니도 E형 접합자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B를 가지는 정자를 만들고 C를 가지는 정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A를 가지는 난자, B를 가지는 난자를 만들 수가 있죠. 이들이 서로 조합을 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조합의 결과 이러한 수정란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라지 A, 라지 B, 라지 B, 라지 B, 라지 A, 라지 C, 라지 B, 라지 C입니다. 이때 아까 4분의 3이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제시해 줬죠. 4분의 3. 그러면 아버지와 표현형이 같을 확률인데 첫 번째로 B가 만약 우성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서 B와 C 사이인데 B가 만약 C에 대해서 우성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B가 표현될 수 있는 게 여기가 있죠. 근데 만약 C가 B에 대해서 우성이다 라고 한다면 어디 있어요? 이것과 여기에만 C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아버지가 C가 표현되었다라고 하면 아들도 C가 표현되어야 되는데 C가 표현될 수 있는 게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C가 다 표현된다 하더라도 확률은 4분의 3이 될 수 없게 되겠죠. 확률이 4분의 3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유전자형이 BC이고 그로 인해서 B가 C에 대해 우성이다. 이것을 판단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는 당연히 B가 표현될 것이고요. 여기도 B가 표현되어야 되고 여기에서도 B가 표현되어야 4분의 3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으니까 B가 A에 대해서 우성이구나 이런 것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첫 번째 정보를 통해서 B라고 하는 대립 유전자는 A와 C에 관해서 모두 다 완전 우성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정보를 통해서 4분의 3이라는 값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유전자형이 BC인 아버지하고 AB인 어머니 사이에서 방금 했고요. 유전자형이 AB인 아버지와 AC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날 때 니은이 태어나는데요. 니은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에 대한 표현형은 최대 3가지다. 최대 3가지. 이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가 무슨 의미인가? 아버지는 AB고요. 어머니는 AC입니다. 이걸 통해서 당연히 A를 가진 정자와 B를 가진 정자, A를 가진 난자와 C를 가진 난자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들의 조합의 결과 서로 이러한 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첫 번째에서 뭘 알아냈죠? B가 C에 관해서 우성이고 B가 A에 관해서 우성이다 알아냈죠? 그럼 여기에서 B가 표현되겠죠? 바로 얘가 우성이니까요. 여기서는 얘가 우성이니까 마찬가지로 B가 표현이 될 거예요. 여기서 3종류의 표현형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한 종류의 표현형, B라고 하는 한 종류의 표현형이 나타났죠? 그럼 이제 2가지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얘가 똑같은 표현형이 나타난다면 2종류의 표현형밖에 안 나타나는 거죠. 얘네 둘이 서로 다른 표현형을 나타내야 됩니다. 근데 얘는 동형접합성이니까 A라는 표현형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얘는 A가 아니라 C가 발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C가 발현되었다는 얘기는 C가 A에 관해서 우성이다. 정리해보자면 이 두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은 B가 CA에 대해서 우성이라는 점과 C가 A에 관해서 완전 우성이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한번 볼까요? 가는 다인자 유전 형질이다. 가는 다인자가 아니죠. 하나로 AA거나 뭐 AC거나 BC거나 이런 식이에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다인자가 아니고 단일 인자다.
근데 단일 인자인데 그 단일 인자에 올 수 있는 대립유전자 종류가 세 가지나 되기 때문에 무엇이죠? 네, 복대립이다. 우리가 복대립의 복이라는 말과 다인자의 다라는 말이 모두 여러 개, 멀티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동할 수 있는데요. 다인자 유전이 아니라 복대립 유전이다. 그럼 기억은 틀렸다. 죄송합니다. 기억은 틀렸죠. 자, B는 A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 라고 했는데 B는 A에 대해서 단순이다. 방금 봤듯이 B, C, A 순으로 우열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네, 오늘 이거 좀 잘 안 되네요. 자, 세 번째. 니은의 가에 대한 표현형이 어머니와 같을 확률이 얼마인가 물어봤어요. 봅시다. 여기서 어머니와 같은 확률, 어머니가 A씨죠? 아까 뭐예요? C가 우성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C라는 표현형이 나타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얘는 B가 나타나고, 얘는 B가 나타나고, 얘는 A가 나타나고, 얘는 C가 나타나니까 전체의 경우의 수가 4고 해당하는 경우의 수가 1이니까 4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골라낼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네, 그렇죠.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은 맞고 디귿은 2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이다. 답은 여러분들이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3번 문제는 다음은 사람의 유전형질 가에 대한 자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염색체에 있는 세 쌍의 대립유전자, 이것을 통해서 다인자이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죠. 라지 A와 스몰 a, 라지 B와 스몰 b, 라지 D와 스몰 d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얘네들은 7번 염색체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같이 묶여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가의 표현형은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의 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대요. 그럼 아까와 똑같이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스몰 d, 스몰 d라는 대문자가 하나도 없는 표현형부터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 라지 d, 라지 d라고 하는 대문자가 6개인 표현형까지 총 7가지의 표현형이 나타날 수가 있다. 자, 가의 표현형이 서로 같은 P와 Q 사이, 그러면 P의 유전자형에 있는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유전자의 수가 Q의 유전자형에 있는 대립유전자 중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얘가 0개면 얘가 0개고, 얘가 1개면 얘가 1개고, 2개면 2개고, 3개면 3개고, 뭐 6개면 6개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주고 있어요. 이 둘 사이에 A가 태어나는데요. 이 A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이 최대 5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의 표현형이 서로 같은 P와 Q 사이에서 이게 5가지고요. A의 표현형이 부모와 같을 확률이 8분의 3이다. 그리고 A의 유전자형이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일 확률이 8분의 1이래요. 그러면 이 라지의 하나는 아버지가 주었겠죠? 이 라지의 하나는 엄마가 줬을 겁니다. 그죠? 그럼 엄마한테 라지 A가 있고 아빠도 라지 A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라지 B와 스몰 b도 이것 중에 하나는 아버지가 주었고 이거는 어머니가 주었고 뭐 거꾸로 주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둘 중에 하나는 라지 B를 가지고 있고 둘 중에 하나는 스몰 b를 가지고 있다. 여기도 그러면 하나는 아버지, 하나는 어머니로부터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정자나 난자 중에 하나에는 라지 A와 라지 B와 라지 D가 담겨 있고 난자 중에 하나에는 라지 A, 스몰 b, 라지 D가 담겨 있다.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 부모의 유전자형이 어떤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을 건데요. 나머지 정보를 이용해서 부모의 유전자형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부모 중에 한 명은 라지 A, 라지 B, 라지 D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한 명은 라지 A, 스몰 b, 라지 D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만약 부모가 앞쪽의 것은 무시하고 나머지 이제 뭔지 찾아야 되는데 둘 다 라지 D, 라지 D라고 생각해 보세요. 둘 다 라지 D, 라지 D다. 그러면 D에 관해서 자손은 이 스몰 a라고 하는 뭐를 가질지 모르지만 마지막은 무조건 라지 D, 라지 D겠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총 5가지의 표현형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에서 가능한 경우의 수가 A와 B는 같은 곳에 있기 때문에
두 종류예요.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경우의 수가 두 가지, 여기에서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되니까 다섯 가지의 경우의 수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 다섯 가지라는 정보를 통해 가지고 부모 모두가 라지 D는 될 수 없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부모 중에 한 사람이 그러면 라지 D 동형 접합성이고 나머지 한 사람이 라지 D 스몰 d 이형 접합성인 경우에는 성립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나머지가 뭔지 모르는데 아까 제일 처음 정보는 뭐였냐면 아빠와 엄마, 누가 아빠고 누가 엄마인지는 지금 알 수가 없는데요. 아빠와 엄마는 대문자로 표시되는 이 수가 똑같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이제 라지 A, 라지 B하고 라지 D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나머지가 라지 D이고 스몰 b, 스몰 a면 대문자가 4개죠. 이 사람은 한 사람이 요거를 주었기 때문에 한 사람은 라지 A, 스몰 b, 라지 D를 주었다고 생각해야 되고 아까 둘 다 D는 동형접합자가 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스몰 d가 되겠죠. 그리고 대문자의 개수를 맞춰야 되니까 여기는 라지 A, 라지 B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감수 분열의 결과 여기에선 경우의 수가 둘, 여기에선 경우의 수가 하나니까 2 곱하기 1로 총 두 가지의 유전자형이 가능합니다. 생식세포에서. 반면 여기에서 경우의 수가 둘, 여기에서 경우의 수를 둘이니까 2개 곱해서 총 4가지의 생식세포가 가능한 거죠. 총 8가지의 조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이러한 조합을 볼 수 있어요. 뭐 여러분들 계속 했다시피 얘가 지금 대문자가 3개고 얘가 대문자가 2개니까 이 정자와 난자의 조합으로 태어난 아이는 5개의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 보세요. 우선 2, 3, 4, 5, 6이니까 우선 총 5가지는 맞습니다. 5가지라는 표현형이 나타나는 건 맞죠? 근데 이 5가지 이후에 무엇이라고 했냐면 부모와 같을 확률이 8분의 3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기에서 지금 부모는 4개의 대문자를 가지고 있죠. 근데 자손이 4개의 대문자를 가질 확률은 총 8개 중에 2개예요. 그러니까 8분의 3이 아니라 4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손의 표현형이 부모와 같을 확률이 8분의 3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결론적으로 4분의 1이니까 이 조합은 맞지 않구나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조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라지 A, 라지 B, 라지 D네가 라지 A, 라지 B, 스몰 d인 경우 그러면 대문자로 표시되는 게 마찬가지로 4개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4개를 맞추기 위해서 라지 A, 스몰 b, 라지 A, 라지 B, 라지 D로 맞춰볼 수 있을 겁니다. 이들이 감수 분열하게 되면 이와 같은 결론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와 같은 조합이 나타날 수 있는데 자손에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이 5가지라고 했는데 지금은 4, 5, 6, 3가지밖에 나타나지 않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와 같은 조합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라지 A, 라지 B가 이형 접합자이고 여기에 4개의 대문자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1개 있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동형 접합자를 맞추고 이렇게 맞추면은 총 4개의 대문자를 가지면서 이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조합을 해보면 이렇게 5, 4, 3이라고 하는 3가지의 표현형밖에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조합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조합을 생각해 보면 여기에 이러한 형태의 생식세포가 가능하고 여기서도 이러한 생식세포가 가능한데요. 조합을 해보면 1, 2, 3, 4, 5라는 5가지의 표현형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부모에서 대문자가 3개죠. 그럼 3개인 경우를 찾아보면 전체 8가지 중에서 3가지가 아니라 2가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을 했냐면 한쪽은 라지 D, 라지 D이고 나머지 쪽은 라지 D, 스몰 d일 때 어떠한 조합을 생각해 보더라도 지금 2가지의 조건, 자손의 종류가 표현형이 5가지가 나오고 부모와 같을 확률이 8분의 3이라는 조건을 어떠한 경우에도 만족시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까 제일 처음에 엄마 아빠가 모두 다 스몰 d인 경우에는 5가지가 절대 나타날 수가 없다. 한 사람이 라지 D이고 한 사람이 스몰 d이면 때에 따라서는 5가지가 나타나고 때에 따라서는 5가지가 안 나타나요.
그러면 이 5가지가 나타나는 경우에서는 8분의 3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 이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결국 이 2가지가 다 아니니까 우리는 무엇에 도달할 수 있냐면 large d, small d, large d, small d구나 이렇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둘 모두 large d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합은 아예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제일 처음에 볼 수 있었죠. 엄마 아빠가 자손에게 large d를 준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보가 마지막 정보라고 파악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P와 Q는 모두 large D와 small d를 갖는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small a가 즉 자손이 large D를 가질 확률. 아빠도 large D, small D이고 엄마도 large D, small D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large D를 주고 엄마가 large D를 주면 이와 같은 조합이 되고 아빠가 small D를 주고 엄마가 large D를 주면 이와 같은 조합이 되고 아빠가 large D를 주고 엄마가 small D를 주면 이와 같은 조합이 되고요. 둘 모두 스몰 d를 주게 되면 이와 같은 조합이 가능하겠죠. 이때 large D를 가질 확률이 요놈이 4분의 1입니다. 아까 뭐라고 했냐면 large A, large B, small b, large D가 될 확률이 8분의 1이라고 했어요. 근데 얘가 될 확률이 4분의 1이니까 요거 나머지 확률은 어떻게 해요? 2분의 1이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주어진 확률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알아낸 정보를 이용하면 나머지 정보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P와 Q의 유전자형은 이 2분의 1이라고 하는 정보를 통해서 바로 이 조합, 이 조합과 이 2개의 조합이거나 혹은 이 2개의 조합이거나 요거 중에 하나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정보를 또다시 적어가지고 그 유전자형이 감수 분열을 하고 감수 분열의 결과 자손이 조합이 되었을 때 1부터 5까지니까 총 5가지의 표현형은 나타나고요. 부모에서 지금 대문자가 3개니까 대문자 3개 그러면 8분의 2니까 8분의 3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죠. 그러므로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 조합으로 만약 해보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도 4가지의 유전자형이 가능하고 여기에서도 4가지의 유전자형이 가능해요. 이것을 조합해보면 2부터 6까지 총 5개의 표현형이 가능하고요. 부모에서 지금 대문자의 개수가 4개이기 때문에 이 4개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보면 바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총 16개의 경우의 수 중에 6가지에 해당하니까 8분의 3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먼 길을 왔습니다. 와, 이런 문제 진짜 너무 긴 시간이 필요한 문제인데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훈련을 많이 하다 보면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불필요한 접근들은 최대한 빨리 배제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손의 표현형이 5가지이면서 부모와 같은 확률은 8분의 3이라는 것이 이러한 유전자형의 조합일 때만이 성립한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A가 유전자형이 large A, small a, large B, small b, large D인 사람과 동일한 표현일 경우 아까 무엇이라고 그랬죠? 이 표현형이라고 하는 것은 대문자의 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 하나, 둘, 셋. 저 A가 대문자를 3개 가질 확률을 우리가 찾으면 되겠죠? 앞에서 우리가 조합을 봤을 때 여기 3개 어디 있습니까? 여기 하나, 둘, 셋, 4개 있으니까 전체 16가지 중에 4가지에 해당한다. 총 우리가 16분의 4분의 1에 해당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14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4번은 다음은 사람의 유전형질 가물결 다에 대한 자료인데요. 가물결 다는 서로 다른 3개의 상염색체에 있대요. 가는 대립 유전자 A와 A 스테에서 결정이 되며 A는 A 스타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A가 A 스타에 대해서 완전 우성인 상황이고요. 나는 대립 유전자 B와 B 스타에서 결정이 되는데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대요. 그러면 BB라는 애와 B 스타라고 하는 애와 B 스타라는 애는 서로 모두 다 다른 표현형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다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서 결정이 되는데 대립 유전자에 large D, large E, large F라는 3종류의 대립 유전자가 있네요. 그 말은 이들 사이의 대립, 이들 사이의 대립, 이들 사이의 대립, 복대립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각 대립 유전자 사이의 우열 관계는 분명하다고 제시해주고 있어요.
자, 나와 다의 유전자형이 B, B스타 DF인 아버지와 B, B스타 EF인 어머니 사이에서 기억이라는 아이가 태어나는데 기억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가물결 나의 표현형이 최대 12가지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최대 12가지인데 가다의 표현형이 모두 아버지와 같을 확률은 16분의 3이라고 합니다. 이 가지수와 확률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앞쪽에 여기에 A에 관한 유전자형은 제시해주지 않았죠? 제시해주지 않은 유전자형을 뒤에 제시된 이 정보를 이용해서 파악해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유전자형이 A, A스타, B, B, D인 아버지와 A스타, A스타, B, B스타, DF인 어머니 사이에서 니은이 태어나는데 이 니은의 가물결 나의 표현형이 모두 어머니와 같을 확률은 16분의 1이라고 해요. 그럼 이 정보도 우리가 활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B, B스타, DF인 아버지와 B, B스타, EF인 어머니 사이에서 기억이 태어날 때 기억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나의 표현형만 보겠습니다. 아빠도 B, B스타이고요. 엄마도 B, B스타죠. 그럼 이들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BB, B, B스타, B스타 B, B스타, B스타가 되겠죠. 얘네는 유전자형이 같으니까 같은 표현이 나타날 테니까 한 종류, 두 종류, 세 종류의 표현형, 최대 3가지의 표현형이 가능하다는 점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그러면 기억에서 가물결 다의 표현형은 아까 최대 12가지라고 했잖아요. 12가지라고 했는데 나에 관해서 3가지니까 가물결 다에 관해서는 최대 4가지라는 점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나에서 가능한 유전자형이 BB, B스타, B, B스타, B스타, B, BB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같을 확률, 아버지가 지금 B, B스타잖아요. 저 요거잖아요. 그죠? 유전자형이 요거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요거와 요거인 확률, 자손에서는 아버지와 똑같이 될 확률이 하나, 둘, 셋, 4가지 중에 2가지가 해당하니까 확률은 2분의 1이라는 점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그러면 가물결 다해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16분의 3이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나가 같을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가와 다의 표현형이 아버지와 같을 확률은 얼마가 됐어요? 8분의 3이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자, 제시된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나에 관해서 몇 가지인지를 알고 확률이 얼마인지를 알면 나머지 가와 다에 관해서는 몇 가지이고 확률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기억의 가의 표현형이 아버지와 같은 확률이 4분의 3이다. 예를 들어서 8분의 3이라. 가와 다가 아버지와 표현형이 같은 확률이 8분의 3이래요. 8분의 3이라는 것을 2가지로 쪼개어 보면 4분의 3과 2분의 1이 되죠. 가가 4분의 3이고 다가 2분의 1일 수가 있고 거꾸로 가가 2분의 1이고 다가 4분의 3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4분의 3일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4분의 3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려면 A와 A스타인 조합이 되고 이들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AA, A스타, A스타 A, A스타, A스타에서 아까 A가 우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우성의 표현형, 이것이 열성의 표현형이 나타나서 4분의 3이라고 하는 값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정리해보자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다 A스타여야지 4분의 3이라는 값을 만족시킬 수가 있고요. 기억의 가의 표현형이 2가지이기 때문에 다의 표현형, 지금 이렇게 되면 A와 A스타의 조합을 통해서 우성 아니면 열성이 나타나니까 다의 표현형은 이 둘의 조합이 4가지였으니까 다의 표현형도 2가지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러면 기억의 다의 유전자형이 엄마와 아버지로부터 이와 같은 유전자형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전자형에서 2가지의 표현형만 나타나야 된다. 2가지의 표현형만 나타나려고 한다면 이러한 우열관계나 이러한 우열관계일 때만이 이 2가지 표현형이 만족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두 경우 모두 이렇게 한다면, 이 우열관계라고 한다면 다의 표현형이 아버지와 같을 확률은 2분의 1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4분의 3과
이 2분의 1의 서로 곱을 통해서 8분의 3이라는 것이 만족될 수 있겠죠. 반면 기억의 가의 표현형이 아버지와 같을 확률이 2분의 1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분의 1이 나오려면 아버지와 어머니 중에 한 사람은 이형 접합자이고 한 사람은 열성 동형 접합자일 때, 그러면 A와 A 스타가 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A 스타, A 스타니까 이들에서 태어날 수 있는 자손은 A와 A 스타이거나 A 스타, A 스타로 두 가지이고, 이때 바로 이것이 2분의 1의 확률, 이것이 2분의 1의 확률로 나타날 수 있겠죠. 이 바로 2분의 1이라는 값을 아버지와 같은 확률을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의 가의 표현형 마찬가지로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다의 표현형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되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의 표현형이 나타나려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까와 같이 아버지와 같을 확률은 4분의 3이 나올 수가 없고 마찬가지로 2분의 1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억의 가의 표현형이 만약 2분의 1이라면, 아버지와 같을 확률이 2분의 1이라면 다는 4분의 3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 중에 한 가지 경우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할 수 없고 한 가지 경우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A, A 스타라는 점이 파악이 되었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버지와 이런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는 이 니은의 어머니가 가의 표현형이 같은 확률이 2분의 1이고 나의 표현형이 같은 확률도 2분의 1이에요. 이건 이제 니은에 관해서죠. 여기 S가 아니고 니은입니다. 니은이 같은 확률이 2분의 1이고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다의 표현형이 같을 확률은 4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6분의 1이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지금 보면 요것과 요것에서 2분의 1이고 이것과 이것에서도 아버지 같은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요 두 조합에서는 4분의 1이라는 표현형이 같을 확률이 나와야 된다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능한 유전자형이 바로 이것이니까요. 결론적으로 우열관계는 아까 두 가지 중에 하나였는데 바로 E가 가장 우성이고 그 다음 F, D라는 순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정리해보자면 가지수와 확률을 이용해가지고 우선 기억에서 라지 A와 A 스타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기억의 부모의 유전자형을 파악할 수 있고요. 다에서 D와 E와 F 사이의 우열관계가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절을 이용해가지고 그 두 가지 중에 바로 이와 같은 우열관계라는 점을 두 번째 자료를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리해볼까요? D는 E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 우리 E, F, D 순이었으니까 기억은 틀렸죠? 기억이 가질 수 있는 가유전자형은 최대 3가지이다 라고 했는데 A 스타, A 스타, A 스타예요. 유전자형이라고 했으니까 표현형이라고 했으면 2가지일 텐데 유전자형이라고 했으니까 3가지가 될 수 있겠죠. 니은의 가물결 다의 표현형이 모두 아버지와 같을 확률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가의 표현형이 A를 가질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나의 표현형이 BB일 확률, 이건 유전자형이 같아야지만 표현형이 같죠. 마찬가지로 확률이 2분의 1이고요. 다의 표현형이 E를 가질 확률, E가 가장 큰 우성이니까 E만 가지면 같은 표현형이 나타나는데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각각이 다 서로 다른 상념색채에 있으니까 3개의 확률을 모두 다 곱해준다면 8분의 1이라는 값을 파악할 수 있겠죠. 답은 니은과 디귿으로 골라줄 수 있겠습니다. 자, 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여러분들은 3학년 선배들이 오랫동안 훈련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아주 곤란한 복잡한 긴 시간이 요하는 이런 문제들인데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금 당장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이러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어떠한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기말고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들보다는 훨씬 더 좀 난도가 낮은 문제가 출제가 될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 사람의 유전 문제 중에서도 조금 곤란한 문제들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죠. 수고 많았습니다.